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새로 이어서 6단원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6단원까지가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잠깐 보시면 리스크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 term structure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term이라는 거는 채권의 만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 term structure라는 것을 살펴보면 채권이 뭐 2개월, 3개월짜리 만기인 채권이 있고 1년 만기 채권, 3년 만기, 뭐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영구채까지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채권의 이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이외에 만기 이외에 어, 만기가 같더라도 뭐 신용 등급이 다르다든지 뭐 발행한 주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 다른다든지 뭐 유동성이 다르다든지 뭐 어떤 그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채권의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변하는 것을 리스크 스트럭처 오브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기가 동일하게 뭐 1년이라고 하자. 그런데 그 만기가 같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디폴트 리스크, 리퀴디티 아니면 텍스에 따라서 그 채권의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기채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미국 정부가 발행한 롱텀 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테이트 앤 로컬 거버먼트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발행한 요 뮤니시펄 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커퍼레이트 본드인데 제일 등급이 높은 코퍼레이트 AAA, 트리플 A 본드의 일드가 이렇게 시계열이 쭉 나와 있고 평균 시계열 그리고 코퍼레이트 BAA 등급의 본드의 이제 일드의 시계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은 장기채 그러니까 만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서로 다 조금씩 다 다르죠. 이게 완전히 일자로 방향성은 같지만 이게 그 때때마다 다 이게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의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디폴트 리스크입니다. 디폴트 리스크는 뭐냐면 채권을 발행한 사람, 채권을 혹은 판매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고 한 사람이 나중에 중간에 이자나 아니면 페이스 밸류, 마지막에 원금을 갚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장기채인 T본드, US T본드의 경우에는 디폴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가 망할 일은 거의 확률적으로 0에 가깝다라고 하고 그럴 일이 발생하려면 이미 그 전에 다른 나라들 정부가 다 망했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전 세계에서 안전한 채권을 장기채 중에는 US 트레저리, US T본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에 대비해서 미국 UST 본드 대비 더 위험한 채권에 붙는 것을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 정부처럼 이렇게 신용이 좋으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싼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위험한 채무자, 조금 더 위험한 채무자, 조금 더 위험한 채무자일수록 스프레드, 가산금리가 더 붙고, 더 붙고, 더 붙고, 그래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붙는 것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 개인들도 뭐 경제신문이나 TV 뉴스에서 신용등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고소득 전문직 같은 신용등급 1등급인 분들은 뭐 시중은행에 가면 굉장히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등급 4등급, 5등급 더 떨어져서 7등급, 8등급인 사람이면 훨씬 더 이제 가상금리가 더 붙죠. 왜 그러냐면 은행 입장에서 즉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1등급 신용등급자 대비 6등급, 7등급인 사람은 돈 떼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비싸게 이자를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그러한 것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요 스프레드, 가산금리 더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그 리스크 프리미엄 맞다. 디폴트 리스크를 요렇게 그래프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편에 US T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장기채가 있고 왼편에 회사채, 그러니까 미국 정부보다는 위험하죠. 어떤 회사든 코퍼레이트 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P1으로 이렇게 가격이 같았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스텝 1, 첫 번째로 코퍼레이트 본드의 코퍼레이트 본드의 디폴트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채가 위험하게 되면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웬만한 투자자는 다 리스크 어벌스한 투자자라고. 그러니까 이 커퍼레이트 본드에 대한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DC1이었던 것이 DC2로 이렇게 왼쪽으로 수요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균형 가격이 P1C였던 것이 P2C로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그런데 그 회사채는 이렇게 커퍼레이트 본드는 위험한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T본드는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미국 정부에 대한 채권은 DT1이었던 수요가 DT2로 수요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늘어. 오른쪽으로 시프트해. 그러면서 이 채권의 균형 가격이 PT1이었던 것이 PT1으로 상승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요것과 요거의 사이, 즉 요만큼 요걸 이자율 차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 대비 회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같은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디폴트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채한테는 더 리스크 프리미엄을 많이 가져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폴트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게 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채권에 예를 들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정보를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린 투자자들은 뭐를 보고 투자를 하냐면 그 채권에 붙은 채권의 등급을 보고 이 채권에는 내가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 채권은 너무 위험해서 내가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채권의 등급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투자의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주는 기관을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 신용평가사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디스, S&P 그리고 유럽계의 피치가 이렇게 세 개가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서울 신용평가 그렇게 한 3개, 4개가 주요 회사가 있고 이제 이공계열 학생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금융을 했으면 이제 이렇게 신용평가 모델 같은 거, 이렇게 평가 모델 어떤 개발 아니면 평가 모델
업그레이드, 선진화 그런 거에는 이렇게 수리적인 거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공계 백그라운드를 가진 어떤 금융이나 경제인이 많이 진출하는 곳이 이 신용평가 쪽 또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책에는 없는 거고 그냥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당연히 드린 거고 어, 이렇게 그 신용평가사에서 채권의 등급을 매겨주는데 우리가 뒤에 먼저 표를 보면 이게 무디스 기준으로 보는 건지 S&P 기준인지 피치 기준인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가장 높은 트리플 A부터 이렇게 쭉 등급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무디스 기준으로는 BAA 요까지가 이제 투자 등급 채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요 밑에부터 이어지는 여기까지는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BAA 혹은 BBB까지의 채권을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채권이다. 그리고 그 밑에를 그러니까 BAA 혹은 BBB 밑에인 채권을 스페큘레이티브 그레이드, 투기 등급 채권이다, 정크 본드다, 혹은 하이 일드 본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요 세 개가 다 투기 등급 정크 본드 하이 일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가 큰 채권들이 요 정크 본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회사도 미국 정부보다 안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 UST 본드 대비 어떠한 코퍼레이트 본드도 더 높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회사채 안으로 회사채끼리만 본다면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진 트리플 A 채권보다는 BAA인 채권이 더 디폴트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이제 BAA 등급의 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장 안전한 US 트레저리랑 투자 등급 중에는 가장 낮은 AA의 그 두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차이를 BAA 트레저리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스프레드, 요 두 채권의 차이 스프레드가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이렇게 간격이 좁다가 경기가 나쁠 때는 이 간격이 왕창 두 채권의 스프레드가 왕창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은 아니구나. 그래서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요 스프레드가 엄청 늘어났었고 이제 경기가 호황일수록 스프레드가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어떤 충격이 오거나 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주로 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스트럭처에 영향을 미치는 이 다른 요인이 리퀴디티가 되겠습니다. 리퀴디티라는 용어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나왔었죠. 얼마나 빨리 싸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리퀴디티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US T본드는 전 세계 채권 중에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기도 하고 또 팔기도 쉽고요. 그래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 대비해서 그것보다는 코퍼레이트 본드로 갈수록 이제 당연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와 같은
회사채의 경우에는 살려는 사람이 이제 미국 재무부 채권보다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 재무부 채권보다 코퍼릿 본드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안전한 US 트레저리 본드 대비 코퍼릿 본드 뭐 아니면 어떤 다른 위험한 채권 그렇게 사이에 있는 그 스프레드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실은 어떠한 위험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서 본 디폴트 리스크뿐만 아니라 여기 리퀴디티가 좋지 않을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ST 본드보다 코퍼릿 본드의 리퀴디티가 좋지 않고 떨어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코퍼릿 본드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이 또 텍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 지방 정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이 뮤니시펄 본드의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행하는 미국 주들에서 발행하는 이 뮤니시펄 본드는 면세인데 물론 지방 정부가 당연히 미국 중앙 정부보다는 디폴트 리스크도 있고 리퀴디티도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면세가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뮤니시펄 본드의 어떤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만드는 expected return을 올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액면이 $1,000인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있고, 이제 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하고 있으면 지급되는 쿠폰은 10%입니다. 그러니까 매 년마다,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면 1000 곱하기 10해서 $100씩이 나한테 이자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40%다. 그러면, 나한테 오는 쿠폰 100 중에 40%를 떼고, 그러니까 60만, 나한테 실제로는, 최종적으로는, 60달러만 나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뮤니시펄 본드에 투자를 했다. 액면이 동일하게 $1,000인데, 쿠폰율은 낮은, 10%보다는 낮은 8%라고 하자. 그런데 이 뮤니시펄 본드는 면세야. 내가 받는 이 쿠폰에 대해서 따로 이자 소득세를 안 내도 돼. 그러면 이 $80가 그냥 내 주머니로, 내 증권 계좌로 바로 들어온다. 그러면 요거 할 바에야 요거 하지,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 뮤니시펄 본드가 약간의 디폴트 위험이 있고 약간 유동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금 측면에서 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면세라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쿠폰율은 낮더라도 이 면세 효과를 고려를 하면 이 뮤니시펄 본드에 누구나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는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그 뮤니시펄 본드 가격 오르겠지? 채권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이자율은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뮤니시펄 본드의 경우에는 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UST 본드보다 낮은가가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겨 3번의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이동을 통해서도 이 같은 것을 바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똑같이 T본드, US T본드 마켓이고 요 왼편은 뮤니시펄 본드 마켓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렇게 지금 뮤니시펄 본드와 US T본드의 가격이 같았다고 하자. 그런데 스텝 1, 텍스 프리 이 면세 효과 때문에
뮤니시펄 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 그래서 DM1이었던 것이 DM2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쉬프트했어. 그러면서 이 뮤니시펄 본드의 가격이 올랐네? 상대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면세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왼편으로 쉬프트했어. 그래서 DT1이었던 것이 DT2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PT1이었던 것이 PT2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겨 3번처럼 두 채권의 가격이 처음에는 같았다고 가정을 했지만 이 면세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 때문에 요렇게 이 서플라이 디맨드 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바뀌게 달라지게 된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채권은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요 6.1 부분에서 세 가지 리스크 스트럭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디폴트 리스크, 그다음에 리퀴디티, 그리고 세 번째로 텍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본드의 디폴트 리스크가 증가할수록 그 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의 유동성이 높을수록 싸게 빌릴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뮤니시펄 본드처럼 면세가 되면 또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것은 2013년에 미국 오바마 정부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의 세율을 35%였던 것을 거의 40%, 39%까지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율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뮤니시펄 본드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하면서 제 앞에 막 초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70분이 초과가 되면 안 돼서 네, 굉장히 제가 후반으로 올수록 말이 조금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안 아쉬운가? 아쉽지만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